자, 하나, 둘, 셋. 쭉. 오늘은 2020 5년 2월 8일입니다. 현재 시각 16시 21분인데 한 주가 벌써 다 가고 또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덕도 없이 쓸쓸하게 이렇게 5년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 20대 중반에 교회에 다니면서 그동안 불교 사상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가정의 중요성과 그 권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교가 없거나 좀 교육이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가정의 그 중요성과 그 권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알지만은 이 강한 자가 약자를 빼앗고 또 해치는 그런 사회가 과거에도 많아서 민주주의가 현재 이렇게 최고의 국가 운영 체계로서 인정받고 전 세계가 이를 이루어가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사력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전쟁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전세 월세 개념은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가주택에 가셔서 농촌에 사셨는데 집의 평수가 지금 대략 제가 기억에 한 수백 평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밖에 나가면은 사면이 농가 밭이고 산이니까 인간을 얽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저는 누구도 전세에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자가주택인데 다들 100평, 50평 이런 집에 살았어요. 40평. 조그만 집에 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전세니 월세니 그런 개념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올발 광작살 그때쯤에 돌아가시고 갑자기 건강하신 분인데 54세 때 돌아가셨어요. 별 수 없이 서울에 올라오고 집을 팔고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와 보니까 돈도 많이 안 쳐주니까 집값도 뭐 얼마 못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헐값을 넘기고 뭐 그러시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서울에 올라보니까 뭐 전세 월세 그런 건 난 굉장히 없었어요. 어릴 때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더나 엄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서럽더라. 이거 내 집에 그렇게 수백 평 살던 집에서 아니 손바닥만한 방 한 칸에서 11명이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럴 거 느낄 여유도 없고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 다니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산통내에 살았는데 나는 참 산통내 쪽이죠. 막 산통내 지금 사는 지역인데 지금 이 40년? 한 40년을 밑바닥을 못 벗어나요. 내가 대학원 나오고 석사인데 공학 석사인데도 미르대학 출신이지만 박사학위 자격도 있는데 국가기술 자격, 기술사 자격도 있는데 교수님 소리도 듣고 교수님들과 대학 학과도 다녔습니다만 이 시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대이든 이리대이든 대학이 안 나왔, 3년 되면 대학을 못 나왔던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죠. 헌법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주거 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살아라고 주제에 맞게. 근데 광의적으로 헌법 차원으로 보면은 보다 본질적인 헌법 차원을 보면 그건 적정한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을 한정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가격을 올려쳐서 경제를 파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서울시에만 93만 채를 가진 상위 3%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난 돈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지 우리 국가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우리의 주거를 장악하게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살아서는 그 다주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판사님, 검사님, 인류대학 출신들도 내가 여쭤봤어요. 법원을 다니면서. 대면에서 답은 안 하지만 멀리서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판사, 검사도 대면에서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검사님도. 살기 힘들대요. 너무 비싸다, 이 집값이. 이건 무슨 종과 주인과의 관계, 노예와 지배자의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검판사가 최고로 잘 버는 사람 월급쟁인데 삼성전자 빼고 은근까지 따지면 잘 버는 거죠. 안정적인 한짝이. 근데 그분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 우리도 김희석 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소득의 차이일 뿐이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눈물 난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난 그분들 눈물을 흘리는 거 못 봤습니다만 눈물 나겠죠. 꿈이야 서로 다르겠지만 근데 전세 그분도 전세를 사신 분들이거든요. 집을 지어 살아도 빚을 지어야 되니까 은행 빚을 지고 사니까 사실 자기 집이 아니죠. 소유권자는 소유권자인데 불안한 소유권자인 거죠. 돈을 못 벌어버리면 못 갚게 되니까 또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이사를 못 가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상위에 있는 월급쟁이나 나 같은 돈 잘 벌기 힘든 자영업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금액을 치면 천양지치겠지만 근데 내가 최근에 혼자 살면서 지금 어머니 돌아가서 혼자 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전세, 월세, 매매로 죽여주겠다 하는 일본국 93만 채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자들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해요. 전자적 모의까지 설치해놓고 경찰청에 그거가 제거가 안 되는 건 또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자가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있는 자만 책임자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2008년도 이후에는 그 청와대 책임졌던 사람들은 법정에 한 번씩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지 알았으면 당연히 국민을 해치고 테러하는 자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있어요. 그 자들이 전월세 주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념이 헌법에 보장된 그런 주거 이전의 자유라는 것은 너희의 자유는 없다는 거죠. 자유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유를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교도소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말한 게 그 뜻인 것 같아요. 기선신 가면 기밀에 집 없이 평생 떠돌아다니게 하다가 죽게 하라. 그럼 저의 종말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나 쪽방청 같은데 사망하라는 거죠. 잡아다가 권력대기로 해가지고 화장터에서 그냥 가졌어.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목표 같아요. 사실 그것이 또 진행되고 있고, 집보령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대면에서는 안 들리는데 귓속말을 꼭꼭 남겨놓은 거 보면은 그런 말들 하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을 대기도 하고, 참. 하여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재개발촌에 가가지고 대상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외에도 뭐 이호라기 계파도 많고, 중앙정보부장이 시작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역사상 이호라기 계파가 정치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강남 개발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국가기관이 국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의 창밖에 천연을 줄제작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시간과 함께 돈이 늘어나요. 가만히 있어. 은행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제만 해도 수억씩, 수십억씩, 수백억씩 생기는 거죠. 임대료가 올려도 또. 계약갱 신권 2년을 못하겠다, 실권리가 나가라 해놓고서, 새로운 사람이 또 입주한다 그러면은, 전세 들어온다면, 1년에, 2년에 뭐 10%, 50%씩 올리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는데도. 그것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이재명이가 잡겠다고 뭐, 신용을 하는데, 생쇼 할 거야, 뭐. 이주일치가 쇼하면, 그보다 못할 거나, 며칠, 몇 주 지나면 또 다른 사건, 죽는 사건, 전쟁 사건, 뭐, 임금 사건 나면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싹 쓸어버리고 없어지고 없어. 이 전세와 월세의 국민 생활을 안정시킨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50% 가까이가 전세, 월세 사시는 분이고, 국가 전체에. 나머지 50%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소유를 하다 빚을 졌으면 자기가 소유가 아니죠. 사실 은행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말고 이거 3%, 정확히 말하면 3% 될 거예요. 한 20%, 정확히 넓게 봐도 20% 봐도 600만 명밖에 더 됩니까? 20%면 20%는 1000만 명이네. 1000만 명. 1000만 명도 안 되죠. 150만 명. 한 100여만 명. 일본국 이주들이 말하는 전후자들 일본이 300만 명하고 일치하는 숫자예요. 한 집에 3명이 살면은 아들, 딸, 손자까지 있으면 아들, 부모 이렇게 하면 150만 명 되죠. 사실 우리는 일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전세와 월세는 일본국에 대한 공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돈을 임차하는 데 임차금 개념이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저들은 항상 그 개념을 가지고 현재 평면을 지배하고, 일본국에 대한 세금을 바친다는 개념의 전세, 월세이지, 머니, 단순히 돈에 대한 세가 아니에요. 한자 보면 세자가 조개 패자의 세상세거든요. 돈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파워 개념입니다. 종과 지배자의 관계, 고문하는 자와 고문받는 자의 관계, 죽일 수 있는 자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의 그런 관계의 세 개념을 보더라고요. 임대업자, 집 보러 오는 자, 매매한 자, 중개하는 자도 급편이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본국 사설중개사 같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 말씀을 꼭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돈이 많으셔서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는 뭐 일본 힘당 같은 사람들은 들으실 필요 없고요. 뭐 청와대가 집이 아니니까 뭐 성남시 집 팔, 그 사람이 그거 뭐 팔겠습니까? 팔아도 상관없죠. 청와대에서 번 돈이 얼만데 수백억, 한 최소한 200~300억은 벌 텐데, 최소한 1년에 3억은 벌건데요. 그러니까 3, 5, 15, 15억인데 15억까지 돈 못 삽니까? 많이 사지.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장난만 하지 마시고 심사 갖고 그냥 옛날에 갔어요. 그럴 거면 이혼적인 말을 자꾸 정치권에서 쏘아대면은 경상도 민심이 안 좋습니다. 제가 경상도 본관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일본 영토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발 청구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미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는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위에 있는 국가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헌법적 차원에서 타격받을 수 있을 겁니다.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서 전자전목이 우리도 갖출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심장이 아파가지고 쿡 했는데 좀만 걸린 줄 알았더니 20대 초반의 애가 좀 수에 맥도날드에서 저한테 김일래 수사판이라고 묻더라고.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저놈도가 한 페이지에 열려다가 너놈이 진짜 아픈 표정이더라고. 한 3명인가 되는데 쟤도 답하는가.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걔들이 창밖에 창녀가 한 겁니다. 걔들이 창밖에 창녀 말을 하더라고. 우리 국민이 다 하고 있는 거. 거기 맥도날드 아르바이트한테 물어봤더니 아팠나봐. 말은 안 하는데 아픈 거야. 여기 강북구 지역인데 천준호 지역인데 그 사람 여기 안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이재명이 비서하고 막 차 가지고 태우고 다니고 뭐 이 카메라 들고 가면서 차에 타고 다니면서 막 방송하고 그러더니 그런 건 고통만 같이 안 하더라고. 이재명이 그렇고 나 이 싸대기 맞은 기분이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쩌면 이렇게 지지한 거와 반대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들은 전세 월세를 지배 개념으로 보더라고. 다도택시 93만 7천 원 보는데 서울만 심한 그렇죠. 전국으로 보면은 적어도 한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국 나루이또 다카이치 사나에 스가 이런 총리들 마음에 따라 고급화의 마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흔들려 통일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어요.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소위 고선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도 회수를 해야 돼요. 전세권, 월세권도 소유권인데 저들은 세입자, 저들은 주인, 임차한 사람은 종 이런 개념을 보더라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소유권자니까 당신이 여기 살아도 전세에 살아도 내가 마음대로 일부는 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강하게 얘기해요. 한국은 소송 걸겠다 뭐 아는 판사가 있다 뭐 조의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세 월세권도 소유권자입니다. 공간이 아니고 시간적 공간은 이미 소유하고 단지 시간적으로 2년 갱신에 4년 최소한 4년은 소유권자로 받는 거예요. 유지 보수는 한시적인 영구적 소유권자가 갖는 것이고 부담하는 것이고 그게 법이잖아요. 자기들이 바꿔보겠다는 거. 나만 보면 막 대시를 해 때려대고 얘를 한번 때려서 얘가 울면은 법이 바뀐다 뭐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란다. 얘 한번 뒤지게 패보자. 얘가 울고 징징 짜면은 우리가 이긴 거다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쌀벌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혼자만 하는지 나가면 똑같은 언행들을 해요. 조직원들이. 통일교 좀비 같은 것들. 하루 종일 터지다가도 일주일 갔는데요. 막 가면은 칼 구워버리는 신용하고 이렇게 찌르는 신용하고 막 칼 찌르는 신용하고 막 그러고 가요. 야! 하고 난 일주일 막 폭행당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좀 질려가지고 그래서 처음 봐서 배가 그 자들이 다 이 전세 월세권 가진 임대인이 다 주택자들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지금 광상 금괴 부르듯이 한 분들이니까 헌법에는 위헌이라고 그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월세 상한제 합헌이라고 한 것은 저들이 마음대로 우리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위헌이라고 했는데 저지도 판사 마음이다. 저들은 우려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판사가 판례를 달게 내면 그만이다 그러죠. 국회가 그렇게
제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리숙하게 하니까 이런 짓이 있는 겁니다. 내란당 같은 그런 일제의 심당 같은 경우는 스스로 파산을 하세요. 하고 싶으면. 당신들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반성을 못했어. 대한민국 국민을 오롱하고 일제시대에 생각하면서 소유권만 자꾸 내미는데 당신네 그딴 식으로 자꾸 천월세 올려쳐가고 불법을 하고 판사하고 안다고 또 판례를 들이대고 인터넷에서 거짓말 뿌려놓고 소호수도 다수를 대응할 때만 그딴 식 논리를 누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지 특별법이니 법률 시행규칙이 그딴 건 그대로 깔아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헌법재판은 저들이 재판하는 거 내가 제가 이겼다고 봅니다. 저들하고 한번 붙었다고 보는데 성매매하는 요소는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저것들이 지금 거죠. 창밖에 장난을 주고 이후라기가 교환조지 부동산 투기 복부인 세력이에요. 남말은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환적 한 붙었고는 쳤어요.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인정해서 김일래 씨가 어이구 자기가 했다고 전월세 상환제 내가 얘기하니까 헌법학회 회장님께 아이고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헌법학회 회장님이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박수 쳐드릴 거야. 제가 파이팅 하시라고 헌법 개정한다고.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건 다 인정한 거예요.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장 아는 사실인데 여기 다니면서 법원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검사한테 인터넷에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론이 돼가지고 이긴 거예요. 제가 발제자로 볼 수 있는데 발제자가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이미 갱신권 전 내에게 행사했다 했는데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있다. 내놓더라고. 이거 덕이 덜컥 나요. 안 내놓고.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경우가 달라요. 전세 그거는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임차인이 요구를 한 거라서 실거주 하겠다고 매수자가 요구를 하니까 별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경우였어요. 근데 나는 이미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말도 안 해. 부동산 중개사도 얼마 전에 계획형 신고 일찍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뭐 갈 데도 없다고 그래서 살게 해주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중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국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시적인 소유권자인데 왜 종 취급을 해갖고 노예 취급을 받습니까? 분명히 야세 법원에서 판례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법률을 명시를 하신 말이에요. KBS 윤창희 그 씨가 보도한 거 보면 나의 경우는 나가라 할 수 없다 실소유 목적이라도 하는데 왜 그거 나라고 반대 거짓말 하는 자리 놔두게 하냐면 인터넷에 싹 잡아다가 처벌을 해야지. 형사범죄자를 지금 민사를 다루니까 그딴 짓이 있는 거예요. 민사 형사 다 벌금 내고 징역 살리고 해. 이재명이가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려고 내 이름 써먹으려면 그런 지난번에 써먹었던 거 지금 봐세요. 최순실이하고 똑같은 당신도 써먹고서 그 연구 개발한 대가는 지급을 하지 않는 도둑놈이라. 최순실이가 법정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따졌어. 너 내 정책 써먹었지? 도둑질같이 도청하면서. 그러니 부정은 안 해. 별거 아니야 임마. 몇 개 안 써먹었어 그러더라고. 돈 내놔. 못 내놔. 야 별거 아닌데 청와대 정책 써먹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국민을 우롱하면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말. 경호처장 당신이 잡아다가 당신이 안 하면은 당신이 하는 짓이야. 윤석열이가 더한 대가를 치를 거야 당신은. 똑바로 하시오.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면은 좋지 않아. 지금 내가 조직원 애들 젊은 애들이 많아서 내가
사실을 알려봤는데 그 사람들도 청소년들이나 장래를 계획하는데 60년, 80년 인생을 계획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아. 내 말이 옳대. 다 자기 조직 상부가 잘못됐다는 게. 당신 나이 이길 수 없어. 그러지. 그러면 당신의 조직원들도 당신 잘못됐다고 그래.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주인과 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인도 한식인 소유권자예요. 오너예요. 당신과 똑같은 오너라고. 소유권자고 영구 소유권자하고 같은 소유권. 단지 한시적이다. 4년 기본이면 4년은 당신 게 아니에요. 유지보수는 당신 의무이고 그 외의 것은 돈 수억 원씩 내고 수천만 원씩 내고 사는 전월세의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에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언사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어디 가면 그 판사가, 일제 판사가 거짓말할까, 저자가 비상식적으로 하는 말이 인정받지는 않을까, 내가 되려 해를 받지 않을까, 그 말을 아끼는 거지. 사실 한번 진짜 소송을 해보면은 집니다. 지면은 당신 소송비 내야 돼요. 유자료 내야 되고. 유자료는 500, 1000만 원 내야 돼요. 소송비보다 비싸요. 그거는 인격을 모독한 거는 큰 죄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는 큰 죄. 봐주자. 그래서 저 인월세 임대차는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평등한 관계입니다. 평등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안 하면 범죄, 형사범죄의 그 선부터는. 선이 갈리는데 그 선부터 딱 갈려요. 민사, 형사. 평등이 그 기준이에요. 검사, 형사가 잡아가요. 그딴 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그 경우를 안 봤으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런 거 안 그런 거.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이민족이 우리를 지배하라는 침략의 목적에서 지금 대규모로 조직화하여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에 맞는 부동산 계약, 그것이 돼야 됩니다.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하듯이 매매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례 상한제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이 적합하면은 사용하여서 좋겠습니다. 사용해야지. 길게 말하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례상한제, 비례대표제 하듯이 비례상한제를 정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자들이 하나회 출신이고 또 거짓말 선거범죄자들이고 국가의 권력 뒤에서 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 천박적 이득을 취한 자이고 그 대를 이는 자리고 조직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자들이 잡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잡기 힘들겠지만 이미 잡을 수 있죠. 그들 조직원들도 자기들 사소한 범죄라는 걸 면하게 해주면은 전과를 말소를 해준다는가 하면은 배과 전선할 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틈틈이 그런 걸 점검해 보거든요. 많은 곳에 다니면 가는 곳마다 그러죠. 얘기가. 굳이 잘못한 사람을 잡아 쳐넣어서 인생을 이렇게 실패로 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교도소의 본래의 목적상 인간은 실수가 있는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고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또 인식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한 번 실수 안 한 사람은 없죠, 사람이. 성경에도 70번씩 7번 실수해도 용서해줘라고 그랬거든요. 한 15분에 한 번씩 잘못해가지고 비우면은 진짜 짜증나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해주라고 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한 게 원래 인간인데 그걸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잘 살겠다, 이웃과 함께 잘 살겠다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법무장관님 그래서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옛날에 여기 근처에 광복역 근처에 수유역 근처에 오배산이 있는데 산도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경찰관을 사자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떠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성병사인데 법정에 동네에 일어나서 한번 가봤죠. 그 사람이 나를 알더라고. 몇 년 전 일인데 그래서 처적이라네. 좀 무섭더라고. 총선 죽은 사람 내 이름을 아니까. 그 닮은 사람이 또 동네에 슬프면서 살려주라고 그러고 근데 나도 죽이고 싶다고 막 그러니 겁나요. 법원 1층에 또 식당 가니까 갑자기 뒤에 누가 와가지고 윤희야 살려주라 그래. 나는 조직원들 그냥 아파 죽겠는데 한다고 얻어맞아가지고 한 2번이 갔는데 며칠 전에 또 와가지고 우리 성병대 형 직업이 없다, 구할 수가 없대요. 눈물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 동생 뻘 되는가 봐, 사촌 동생 뻘 되는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건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무수로 들어온 모양이에요. 자신이 가게 관련 일제 세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 경찰은 경찰인데 외사과 경찰, 정치성 있는 경찰이고 일본개혁, 재팬 폴리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좀 물어보고 다녔는데 지나가면서 누가 그래요. 일본 외사과 형사였다고. 그러면은 이게 헌법전문상 살인은 살인인데 우러운 살인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을 죽이던 자, 공권력을 악용해서 우리 탈을 쓰면서 우리를 몰래 죽여오는 자를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또 접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껴서 나름대로 양심적인 마음에서 처단을 했다. 또 이해가 된다. 뭐 탈취를 해 그 사람을 죽이고 금전을 빼앗고 할 목적이 아니었고 위기감이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세력과 관련된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외사과 형사라는 사람이 일제 성향이었어요. 우리 민족을 해치는 자고 위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은 못했는데 내가 무슨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페이스북에 적으려다 못 적었어요. 전과를 지워달라는 얘기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어요. 헌법에 맞으면 지우는 뿐만 아니고 역사에 남길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현충에서 그런 분들이 안장되어 계시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 저기도 그렇죠. 안중근 목사님 맞으면 저기 못 찾는데. 그러니까 그건 범인이 아니잖아요. 저들은 우리 테러범이다 그러지만 남의 나라 사람 잡아 죽이는 조직으로 경찰로서 활성해서는 테러 조직이죠. 그런 사람을 처단하는데 청가를 두고서 취업을 제한한다는 건 위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 와가지고 이름도 말을 안 해요.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보는 거야 나는. 물론 이제 조직원들이 쫙 알려주고 일본엔 조직원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은 딱 평소에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무서워 안 해요. 막 이 주먹질하고 막 찌르고 막 이거 칼로 걷고 막 그러는데 신용을
성병대 같은 사람은 모습을 감춰요. 가만히 있어도 고개를 숙이고 이동을 안 해. 나는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국토를 찾는데 김근 선생님 같은 분이 절대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월세니 뭐니 해도 전문가 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그런 문제죠. 한시적 소유권자와 영구적 소유권자의 차이뿐이지 소유권자인 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상환제에 있어서도 그런 개념에 의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입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꼭 참고해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